김정은을 분노케 했던 자들이 이번에 풀려난다고 한다. 그들은 누구인가? 한번 알아보자. 북한이 당창건 80주년을 기념하여 대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대사는 대통령의 특별 사명과 같다. 한마디로 죄인들을 김정은의 특별 명령으로 풀어준다는 것이다. 어제 노동신문은 지난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발표한 사면 실시정령에 대한 기사를 실었는데 상임위원회는 3가지를 결정했다. 첫째,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대사를 실시한다. 둘째, 대사는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대사로 석방되는 사람들이 안착되어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다. 첫째 결정을 보면 대사의 대상이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다. 어떤 죄를 지은 자들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정치범은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 말이다. 현재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대략 23만 명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다. 수용 대상은 주로 반국가 범죄, 반민족 범죄 등 정치범죄 당사자와 그 가족들까지 연좌되어 수용되고 있다. 탈북시도 남한 주민 접촉, 종교활동 등을 이유로 수감되는 사례도 많이 있다. 정치범 수용소는 완전 통제구역으로도 불리며 북한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상의 격리 구금시설이다. 사망할 때까지 종신 수용되는 곳이다. 현재 운영 중으로 추정되는 곳은 6곳 정도로 청진 25호, 개천 14호, 화성 16호, 요덕 15호 등으로 과거에는 이보다 많았지만 몇몇 곳은 통폐합되었다. 수용 인원들은 강제 노동에도 시달리는데 탄광 노동에 동원되기도 한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은 핵시설 건설 등에도 동원되어서 방사능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것이다. 풍계리 핵실험장 근처에 있는 화성 16호 수감자들이 핵실험장 건설과 보수 유지하는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다고 북한 인권위원회가 위성사진 분석을 바탕으로 제기했었다. 핵실험장과 인근에 있는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 16호 화성관리소를 촬영한 위성사진입니다. 지난해 10월 촬영된 이 위성사진을 보면 철저한 보안, 험준한 산들로 둘러싸인 핵실험장과 정치범 수용소 사이에 비포장 도로가 있습니다. 풍계리 일본 갱도와 16호 수용소를 잇는 약 5.2km 도로로 지난 2005년부터 위성사진에 포착됐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는 17일 위성사진 분석 보고서 발표 행사를 통해 관리소 수감자들이 핵실험장 건설과 보수에 강제 동원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시설에서 일하기에 방사능 물질에 노출된 위험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그 피해 사례도 이미 보고된 바 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풍계리 핵실험장이 위치한 함경북도 길주군을 포함한 인근 8개 시군 출신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 검사를 실시했다. 대략 80명 정도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누적된 방사선 노출로 인해 염색체 변형이 일어났다는 측정 결과가 나왔다. 또한 인근 출신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거주할 당시 원인 모를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증언을 했다. 주민들은 귀신병이라고 부르며 무당을 찾아가 굿을 했다고도 증언했다. 핵실험 이후 기형아가 태어나는 사례도 많았다고 한다. 송이버섯이 사라지거나 우물이 마르고 동물들이 전멸하는 등 자연환경에 심각한 변화가 있었다고도 증언했다. 이런 점을 볼 때 핵실험장에 들어가서 강제노역에 동원되었던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했겠는가. 북한은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눈 하나 꼼짝 안 한다. 그들은 뿌리 뽑아야 할 독초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이런 존재들이기에 이번 대사 대상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특별사면 대상이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사면 날짜는 다음 달 10월 1일부터라고 한다. 세 번째 결정을 보면 석방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착되어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책을 세워준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굶주리지 않게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또한 김정은의 업적이 될 것이며 김정은의 통큰 정치, 애민 정치라고 또 북한 매체들은 한참 떠들 것이다. 목적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고취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것이다. 사면 대상은 주로 일반 형사범에 속하는 자들일 것이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경미한 경제사범이나 생계형 범죄자들이 포함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당에 돌아와서 자기 생활을 내가 돌아왔다. 당의 배려를 해서 사면받고 이번에 나왔으니까 당을 위해서 이 당의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에 대해서 털어놓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이 교화서생이로구나. 뒤에서는 아, 저 사람 빵생이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정준연을 계기로 하는 특별사면은 일반적인 사면보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사는 지난 2022년 김일성 생일 110주년과 김정일 생일 80주년을 기념하여 단행된 이후로 3년 만이다. 그런데 왜 김정은은 자신의 애민 정치를 선전하기 위해 범죄자를 풀어주면서 군대를 제대한 병사들을 집단 배치라는 명목으로 평생을 탄광 노동자로 썩게 하는가? 그들은 고향 땅을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석탄과 철광석을 캐는 중노동에 시달리는 생을 마감하게 된다. 10년 동안 군복무를 한 것도 억울한데 평생을 노동력 착취를 당하는 그들은 죄인보다 못한 것인가? 북한에서 남성으로 태어나면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10년을 혹사당하고 제대한 이후에는 탄광이나 대규모 건설 사업에 동원되어 청년 돌격대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다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김정은에게 몸으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기구한 숙명에 놓였다. 참으로 가련한 인생들이다. 이번에 특별사면 대상에 해당되어 풀려나는 사람들도 대부분 노동 현장에 투입되어 혹사당할 것이 뻔하다. 북한 사회 전체가 노동지옥이다.